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계산문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열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량 1 살펴보았고 오늘은 열량 두 번째 문제를 풀 것인데 그 전에 기본 공식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강의에서 했지만 이번 강의는 그 개념을 한 번 더 다져 놓겠습니다. 등식의 개념으로 식을 설명하였는데 등식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잘 맞추어서 넣기만 하면 이 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왼쪽에 해당하는 요소와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소를 해당 주어진 이 문제들, 여러 이 문제들을 보고 어느 것은 이쪽에 들어가고 어떤 요소는 이쪽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왼쪽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열을 내는 것, 즉 열을 내는 것, 발생시키는 것, 내는 것, 즉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열을 내는 것에서는 보일러가 있을 수 있겠고, 보일러, 뭐 전기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저절로 생기는 기계들, 열을 발생하는 시키는 열을 발생하는 기계들. 기체의 경우에는 가스를 내뿜는 것,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사람.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 다음 스스로 어떤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작용에서 어떤 가스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왼쪽 편에 오는 것이죠. 주체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보면 행동으로 본다면 어떤 주체적인 것, 주체적인 것.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주체적인 열을 내는 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결과물. 결과물. 결과물이기 때문에 물을 데웠으면 온수가 되겠죠. 온수. 물을 데웠으면. 공기를 데웠으면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아니고 따뜻한 공기. 공기. 그리고 사람이 호흡을 했다. 어떤 가스.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 유해 물질들, 이런 것, 그 결과물이 오른쪽에 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하는 요소들, 그래서 열량, 열의 양, 내지는 가스량, 전기량, 이렇게 개념을 잡고 여기에 3600이 온다는 점. 조심할 것은 제5강에서 펌프의 축동력,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서 어디엔가에 공급을 해줄 때는 6120이었지만 여기서는 열과 관계된 물입니다. 그 경우에는 열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3600이고 오른쪽 요소입니다. 물의 비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나머지 기체의 비열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요소. 근데 이것은 외워야 할 것. 이거는 외워야 하는 것. 외우는 것. 그 다음 오른쪽이 수량 내지는 기체의 양. 기체의 양. 중요한 것은 여기 단위가 시간입니다. 시간. 물의 양은 당연히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이니까 뭐하고 똑같다? 리터하고 같다. 리터와 같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 시간. 왜 그러냐면 펌프의 축동력에서는 단위가 분당. 1분의 펌프가 얼마만큼의 물을 끌어올렸느냐 아니면 공급을 하느냐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시간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기체일 경우에는 부피의 개념.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펌프의 축동력과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혼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오는 요소, 오른쪽에 오는 요소, 그리고 주의해야 될 수치들 3600, 그 다음에 단위는 시간, 그리고 킬로그램. 앞에 펌프의 축동력도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건 혼동하실 일이 없는데 요거 시간과 3600, 6120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이 파트의 부분은 문제가 여러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기본 공식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열랑 두 번째 문제 한 5문제 정도를 준비하였는데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조금 골고루 배열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급탕 순환 펌프의 순환 수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을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우리가 열량 부분에서 순환 수량 얼마만큼의 양의 물을 데웠느냐의 문제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순환 수량이니까 축동력과 또 혼돈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급탕 순환 펌프가 물을 얼마나 돌리느냐는 축동력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의 따뜻한 물을 돌렸느냐, 따뜻한 물, 온수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 수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 공식에서 조심해야 될 것, 환산은 미리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단위가 리터입니다. 리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겠죠. 킬로그램과 같습니다. 리터는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분이죠. 그럼 분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시간으로 나누는 거 시간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답에서 순환 수량을 분으로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공식은 전부 다 시간 단위죠. 시간 단위. 시간 단위인데 답이 나오면 이것은 시간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 단위로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그 수치 답에서 나누기 60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모두 시간 단위입니다. 시간 단위. 그럼 우리가 구한 답도 시간 단위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의 답은 분당 수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에서 나누기 60.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6120, 3600 시간이다, 분이다를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펌프의 축동력 단위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이 혼돈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아요. 보기에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혼돈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숙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같은 문제라도 조금 반복해서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권유합니다. 공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 아는 공식대로 하면 4000W는 4kW죠. kW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그대로 쓰고 3600이 온다고 했죠. 3600이면 여기 우리가 효율이 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효율이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넌 해주고 물이죠. 물을 데운다 했으니까 물의 비열 4.2 쓰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환 수량이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단위는 시간 단위가 되겠고 그리고 온도차 항상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10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곱하고 4.2 나누고 열 나누고 41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4 곱하기 3600 나누기 42 하면은 342.8 얼마 나오겠네요. 한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342.8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순환 수량은 단위가 뭐다? 킬로그램 또는 리터 퍼 아워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단위의 공식을 쓰니까 그럼 이것을 뭐라고 나누기 60을 해야 되겠죠. 60을 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대충 한 5점 얼마? 이 정도 답이 나오겠네요. 60을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식 한번 보겠습니다. 식 그대로 4kW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에서는 4000W니까 4000W는 4kW니까 4 그대로 써주면 되고 3600 4.2 우리가 구하자는 수량 이 수량의 단위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나누기 열 4.2 곱하기 열은 42가 되겠죠. 42 곱해주면 되겠죠. 구해진 답을 분당수란으로 환산하여라. 이것이 아마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분으로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포인트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주택관리사 문제들 보면 이 좀 난이도 자체도 좀 솔직히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어려운 난이도 가운데서도 이 함정의 어떤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20%에서 한 15% 정도는 정말 이 함정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난이도를 확 올려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 같지만은 이렇게 좀 혼돈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 그거 좀 유념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문제 다 풀어놓고 공식 다 외워놓고 감점 당하면 이거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7,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계산기 조작하는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이 부분, 이왕 요거 안 해도 되는데 마지막 이 부분, 예를 들어 순서대로 쭉쭉 해서 요까지 해서 시간당 수량을 다 구했죠. 구한 다음에 나누기 60을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그 한 계산 마디가 끊어질 때는 는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해도 결과는 나와요. 그래도 조금 다른 계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곱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는을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누기 60 요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2번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2번 좀 읽어볼게요. 500명을 수용하는 극장에서 1인당 사람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숨을 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네요. 17 리터 퍼 아워일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05인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0.1%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기량은 기본 공식에서 수량 대신에 환기량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 조금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느냐? 자, 앞에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이네요. 문제 4번. 거의 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실내 이산화탄소 나오고 있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농도가 여긴 단위가 ppm입니다. ppm 여기서 설명을 하였는데 자 ppm 외기 400ppm 차이는 600ppm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였는데 ppm은 뭐 상식적으로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을 우리는 그냥 pp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ppm이라고 하면 그냥 100만 분의 1이니까 0점하고 0이 5개, 셋, 넷, 다섯, 1, 이 숫자예요. 이 숫자. 이 숫자를 갖다가 다시 좀 깨끗하게 쓸게요. 죄송합니다. ppm은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100만 분의 1을 그냥 1ppm이라고 하는 겁니다. ppm.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숫자로 나타내면은 0점하고 0이 5개 1 나누기 100만 하면 되죠. 그럼 둘, 셋, 넷, 5개 1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100분율은 100분의 1이 100분율이죠. 그럼 1은 0.01이 되겠죠. 100분의 1은 이건 100분율이죠. 100분율 됐습니까? 이거는 100만 분율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100만 분율을 ppm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체의 농도를 구할 때는 워낙 이 기체는 양이 이제 부피가 크고 들어가 있는 그 다른 기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체는 워낙 작기 때문에 100만 분의 1로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마다 0.0000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1ppm, 2ppm, 3ppm 또는 뭐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뭐 0. 몇 ppm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ppm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기본적인 어떤 개념인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맞추고 이렇게 좀 맞추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ppm을 주지 않고 퍼센테이지를 주고 있네요. 퍼센트.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100분율을 뭐로? 100만 분율 ppm으로
결국은 뭐를 해야 한다? 환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산. 그래서 이 환산, 이것을 환산할 일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2강 환산 파트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드물게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공식을 알고 있는 것은 기본 사항인데, 이 퍼센테이지, 즉 백분율을 ppm, 100만 분율로 환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칠판 좀 꺼내볼게요. 칠판 하나 꺼내고, 자,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무슨 말이냐면 1%는 1%는 색깔 조금 바꿀까요? 1%는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100분의 1. 그럼 ppm은 100만 분율이니까 분모가 100만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이 4개 늘어났죠. 그럼 분자에도 공을 4개 붙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나누어 버리면은 0.00001 이런 개념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럼 0.1%다. 그럼 이것은 1000분의 1 개념이죠. 마찬가지 여기서 0을 3개 더하고 3개 하면 되죠. 위에 3개 더하면 되고, 그럼 0.01%다 하면 이거는 만분의 1이란 뜻이죠. 만분의 1. 그럼 만분의 1은 분모에서 0을 2개 더해주면 되죠. 2개. 그럼 여기 2개 더해주면 되죠. 그럼 이것은 결국 100 나누기 100만이니까 0.001이 되겠네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자, 닫고 들어갈게요. 그럼 공식에 따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2리터만큼의 시간 이산화탄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물은 킬로그램 리터지만 기체는 부피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로? 세제곱센티미터로 뭐 한다? 환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 나누기 1000 하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0.017 되겠네요. 어떻게 되겠네요? 자, 그럼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이 있고, 그럼 이 한 명당이 0.017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열을 내는 것,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 전기를 소모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열원, 가스를 배출시키는 주체가 되겠죠. 효율은 필요 없다고 했죠. 는 무리하기 때문에 물에 비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환기량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환기량은 필요 없는 가스, 내보내야 될 가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농도 차가워야 되겠죠. 1에서 0.05를 빼면 0.05%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100분율을 100만 분율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환산을 해본 결과 얼마입니까? 0.05 환산하면 0.00005가 되겠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빨리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0.05%입니다. 퍼센트였죠. 이걸 100만 분율로 바꾸게 되면은 만분의 5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0.0005 0 4개죠. 0 4개죠. 이겁니다. 그래서 0이 몇 개 찍히는지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100분율을 100만 분율로 환산하는 것과 여기 있는 리터의 개념을 세제곱미터의 개념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빨리 이해를 하고 환산할 거 환산하는 것, 이것이
시설 파트에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길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분야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우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환산하는 것 개념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풀이 한번 볼게요. 풀이 여기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네, 이렇게 0.017 17리터니까요. 리터를 세제곱 부피로 바꾸었기 때문에 0.017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가 0.05%죠. 그럼 500ppm이죠. 500ppm은 0.0005 다시 한번 더요. 500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500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500ppm은 100만 분의 500입니다. 이 부분 자꾸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한 4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나누면 0.000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식이네요. 식 구하고자 하는 환기량. 결국 여기 있는 0.017과 0.0005 요것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공식은 우리가 처음에서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계산기는 너무 간단하죠. 이거 뭐 한 번 조작에 답이 나오겠죠. 답은 1700이네요. 답은 여기다가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관식으로 내버렸네요. 1700 써주면 되겠습니다. 단위 조심하시고 1700 세제곱미터 per hour. 물론 우리가 뭐 주관식을 솔직히 대비해야 될 필요는 있죠. 계산 문제를 주관식으로 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가끔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정확하게 써주는 것도 좀 연습을 해줘야 될 거예요. 보통 여기 이제 문제에다가 이거 좀 다지울게요. 문제다가 환기량은 하고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주고 있죠.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답은 1700만, 죄송합니다. 제가 1700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네요. 정정합니다. 17,000입니다. 17,000만 실제로 답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까지 쓰라는 것은 뭐 잔인하죠. 왜냐면 채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단위까지 미리 다 보고 채점하시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저도 기출문제를 보니까 대부분 거의 99.9%였습니까? 제가 뭐 100%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단위 없이 숫자만 딱 쓰는 걸로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본 것의 99%라고 합니다. 제가 모든 기출문제를 다 본 건 아니고 제가 본 것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주관식이더라도 이렇게 요게 문제에서 이미 단위를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에서 이미 단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진정한 답은 숫자만 쓴다. 요거 하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 단위 안 쓰다고 틀렸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 제가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뭐 제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해서 막 그 학원이나 인터넷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단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제가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 적이 없어가지고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단위를 줘버리기 때문에 단위는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시험을 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부분 다른 선생님 의견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이해하셨습니까? 포인트는 환산이었습니다. 환산, 계산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 2번 됐고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개별급탕 방식에서 1일 300리터의 온수를 사용하는 집에 그 가정에 일주일간의 가스 요금을 구하시오. 가스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량을 구했으면은 그 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구하시오. 급수온도 10, 급탕 온도 60, 온도차는 50이네요. 가스 발열량은 42,000kJ 세제곱미터. 이것은 온수 쪽입니까? 가스 쪽입니까? 왼쪽에 있는 가스 쪽이죠. 가스가 세제곱센티미터당 이 정도의 열, 가스는 주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의 열을 낸다는 말입니다. 온수기의 효율 0.8 나오네요. 80%는 0.8이니까요. 가스 요금은 나중에 보면 되겠고 세제곱센티미터당 1,000원이네요. 그럼 일단 1일치를 과하여서 곱하기 일주일 7을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공식에다가 넣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스의 양이 되겠죠. 가스고 이 가스가 세제곱 센티미터당 42,000의 열을 낸대요. 42,000.
열을 내고, 근데 이 가스 온수기가 효율이 별로 좋지 않네요. 0.8 정도의 효율을 가진대요. 즉, 이 정도의 가스를 공급해도 42,000을 공급해도 42,000을 다 내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리고 는 돼 있고, 물이네요. 물이니까 당연히 물의 비율이 나와야 되겠죠. 물의 비율 외우고 계셔야 되죠. 4.2 곱하기 수량 300리터. 리터는 킬로그램과 같으니까 300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 온도차 방금 보았습니다. 50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린 기본 공식이니까 쉽죠. 오른쪽 거 곱하고 이쪽 거 먼저 곱하고 왼쪽 거 나누고 됐습니까? 이건 여러 번 하였죠. 그러면 제가 계산한 값이 있었는데, 예, 보겠습니다. 이 가스 값은 얼마냐 하면은 약 1.875 요 정도 나옵니다. 1.875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7을 해야 되겠죠. 7을 하면은 7 하니까 13점 얼마 나오네요. 13.125가 나오네요. 예, 이 정도의 일주일간 가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7일간의 가스량이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세제곱센티미터당 1000원 했으니까 13.125 세제곱센티미터를 썼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1000원 할 것도 없죠. 공이 3개니까 2.1, 2, 셋 당기면 되죠. 이건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나오는 거네요. 그럼 요금은 13,125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3,125. 이게 답이네요. 이게 답입니다. 답 한번 볼게요. 자, 1일 가스량 11. 자, 제일 처음 구한 공식입니다. 예, 42,000kJ이 나오는 거니까 효율은 0.8이었고 기본 공식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가스량은 여기에다가 이게 1일 가스량입니다. 이게 1일 가스량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만 1일 가스량입니다. 여기까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7일을 더하니까 13.125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가스요금 1000원을 곱하면 되죠. 그럼 1000원이니까 하나, 둘, 셋 됐습니까? 계산기는 이 순서대로 조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잠깐 봤죠. 어떤 한 단위가 끝날 때 여기까지가 이제 가스량이었죠. 한 단위의 어떤 계산이 끝났을 때는 이게 넌을 한번 눌러주는 게 좋아요. 물론 계속 이어서 계산을 됩니다. 중간에 더하기 빼기가 있지 않고 계속 곱하고 나누는 거는 계속 해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계산기가 다 알아서 계산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요 가운데 는 한번 이렇게 꺼주는 것,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습관도 나쁘지는 않아요. 는 한번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 3번 이해하셨고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읽어볼게요. 이번엔 전기 효율이 92%인 온수기, 위에는 가스 온수기고 밑에는 문제 4번은 전기 온수기네요. 시간당 250리터의 온수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소비 전력량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 특별히 환산할 것도 없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특별히 조심할 게 없네요.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전기 단위도 뭐다? 킬로와트죠. 전기도 킬로와트. 우리가 이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여서 3600이죠. 3600 효율이 나오네요. 이 전기는 효율이 92%니까 0.92가 되겠네요. 물의 비열 4.2가 되겠네요. 4.2고 물의 양 킬로그램이죠. 리터는 킬로그램이니까 그대로 250 쓰면 되겠죠. 250 쓰면 되고 온도 역시 50이네요. 이 문제하고 거의 같네요. 뭐 환산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건 끝났네요. 조심할 거 없죠?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곱하고 요 두 개 나눠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일반 그 수험서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분모에 와 있는 거죠. 분모에 와 있다는 것은 위에 거에서 분자에서 분모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요렇게 등식의 형태로 보기 쉽게 한 것입니다. 결국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답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죠. 결국 공식은 같은 겁니다. 답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 공식이네요. 이렇게 계산기 조작 순서까지 전혀 관계없이 나오고 있네요. 뭐 한 번 더 높아시면서 설명드리면 .92, 점 9라는 것은 0.9입니다. 0.9인데 계산기에서는 0을 생략해도 점을 찍어버리면 앞에 1이 0이 있다는 것을 계산기는 압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점이 이건 하면 안 되죠. 0이 있을 때만 .92 해도 0점이라는 것을 계산기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이렇게 조작하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자, 문제 4번 받고 이제 문제 5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좀 읽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전기난방 건물에서 전기난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에서 보일러의 전격 출력을 구하시오. 시설 시간에 배운 개념이죠. 전격 출력, 보일러의 전격 출력은 뭐 정미 출력 더하기 상용 출력 뭐 더하기 뭐 그 기억이 나는데 저도 빨리 하려고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전격 출력에는 다 다는 거죠. 다 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난방 부하, 난방 출력, 난방 부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탕 부하,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 부하, 그 다음에 배관 부하, 배관이 연소 손실 나겠죠. 배관 부하. 그리고 바로 따뜻한 물이 안 나오죠. 뭐 10도나 20도 되는 물을 원하는 온도까지 데워야 되겠죠. 그것을 예열 부하. 이것을 다 더한 것을 적격 출력이라고 합니다. 시술 시간에 배웠는데 요 개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뭡니까? 난방부하, 여기가 난방부하네요. 여기 위에가 급탕량이니까 급탕부하죠. 급탕부하. 그리고 여기가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 여기서 난방부하가 나오네요. 여기서 난방부하가 나오겠고, 여기 난방부하가 나왔고, 그리고 배관부하 나오고, 예열부하 나오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네요. 배관부하는 위에 있는 난방과 급탕의 10%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1.1이죠. 1.1. 다시 한번 10%라고 하여서 여기서 나온 값에다가 0.1을 곱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예, 나오겠죠. 나오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9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기 쉽게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 해놓고 0.1을 곱하면은 1 나오고, 그럼 다시 10에다가 1을 더해서 11,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만약 이게 10이기 때문에 암산이 되지만 숫자가 복잡할 경우에는 계산기를 2번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10%라고 하면 위에 제가 방금 기록한 것처럼, 여기는 기록한 것처럼 어떤 값이 구해져서 그 값에 10%다 하면 곱하기 그냥 1.1을 해버리면 10%가 더해진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 값에 1.1을 곱하면 되고, 그리고 요 값에 다시 상용 출력이 20%였으니까 다시 구해진 그 값에 곱하기 이번에는 1.2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 위쪽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기 위쪽 여기까지만 더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 계산할 때는 곱하기 1.1, 그 다음에 넌 쳐주고, 그러면 예열부하는 상용 출력 여기까지의 20%를 더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 결과니까 여기 거에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답을 이제 구해야 할 것 한번 보겠습니다. 급탕부하부터 구하겠습니다. 급탕부하. 자, 급탕부하 요것을 편의상 기억이라고 놓을까요? 급탕부하를 기억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요 위에다 좀 쓸게요. 자, 기억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자, 기억. 하루에 급탕량이 48,000리터예요. 근데
하루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에는 시간이죠. 시간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퍼 시간이니까 리터는 관계가 없고 킬로그램이니까 하루를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나눠야 되겠네요. 그럼 48,000 나누기 24 하면 되겠네요. 48,000 나누기 24 하면 당연히 2000 되겠네요. 2000. 하루에 2000kg의 물을 온수를 생산해야 되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킬로와트 쓰고 킬로와트를 쓰겠습니다. 쓰고 3600이죠. 3600 효율 급탕기에 효율이 없네요. 난방기에 효율이 없습니다. 그럼 넌 써주고 물의 비열 4.2 쓰고 수량이 나오죠. 수량 방금 구했습니다. 2000입니다. 2000 구하고 온도차가 나와야 되겠네요. 70에서 10이니까 60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의 결과값이 무슨 부하다? 급탕부하다. 이것이 급탕부하다. 됐습니까? 급탕부하가 계산을 하니까 이것이 140 나오네요. 140입니다. 그럼 방열기, 이건 난방부하네요. 편의상 니온을 난방부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난방? 전기난방. 전기난방의 표준 방열량 외우고 계시죠? 0.756. 참고로 온수난방의 표준 방열량 0.523. 번개와 같이 생각나네요. 미리 외운 건 아닌데 하도 많이 외워서 그런가 봅니다. 이거 순간으로 푹 찌르니까 나오네요. 0.756이죠. 0.523. 그럼 우리는 0.523. 요거는 온수죠. 온수. 이거는 제가 참고 삼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리바이벌 시켜드린 것이고 0.756이 표준 방열량이죠. 그럼 우리는 난방부하는 이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위에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열 면적이 1000이죠. 예, 1000 곱하기 0.756. 이건 계산할 것도 없죠. 7, 5, 6. 0이 3개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땡겨내면 되죠. 그럼 756이네요. 756. 자, 두 개의 부하가 나왔습니다. 그럼 140, 756. 이거 더한 것이죠.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배관부하는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의 합계. 요거 니온이죠. 니온. 디귿이죠. 디귿. 그 다음에 예열부하, 리열. 일일이 구해서 10% 요것에 10% 75. 요거 두 개 더해야 되겠네요. 뭐 더하면은 896 나오겠네요. 디귿은 조금 지울게요. 디귿을 계산하면 순수하게 디귿만 계산한다면 889.6. 예, 요 위에가 여기까지가 글씨가 좀 이상한데 새로 쓸게요. 문제가 좀 복잡해서 저도 조금 혼돈이 오네요. 여기까지가 순수하게 계산한 결과가 896 나옵니다. 그럼 10% 하면은 89.6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기억과 니은을 합치면은 896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1 는 하고 다시 곱하기 1.2 해버리면 됩니다. 일일이 10%, 20% 한 것을 4개를 더해도 되지만 여기까지만 구하고 곱하기 1.1는 하고 곱하기 1.2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좀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숙달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한 2분 만에 풀기는 쉽지는 않아요. 개념도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계산해야 될 어떤 가지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보이면은 사실은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그때 푸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2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 풀면서 시간을 벌어 가지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해설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풀이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복잡해서 이거를 어디다 놔야 되나 문제가 다 안 보이네요. 안타깝게도 좀 보이면 좋을 건데 이렇게 놓고 좀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다 지울게요.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은 급탕부하가 돼야 되겠죠. 급탕부하.
급탕부하니까 급탕부하 이게 기본 공식이죠. 구하고자 하는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니까 3600이고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이것이 물의 비열이죠. 여기는 2000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기 조건에서 주어진 것이 하루의 급탕량이었죠. 하루의 급탕량은 나누기 뭐를 해야 한다? 24를 해야 되겠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킬로그램, 기본 공식 킬로그램 퍼 아워 시간이죠. 그럼 24를 나눈 결과가 2000이 되겠네요. 48,000 나누기 24는 2000이죠. 하루에는 24시간이니까요. 다음 60은 뭐다? 여기는 온도차 70 빼기 60 온도차 기본 공식입니다. 됐습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140이 나왔습니다. 140. 그럼 난방부하 여기 있는 게 난방부하네요.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 전기난방이라고 했습니다. 전기난방의 표준 방열량은 0.756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답니다. 외워야 되겠죠? 이거 아마 외우라고 시술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하셨을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요 위에 1번 보기 1번에서 식 1번에서 물의 비율 외우고 있어야 되듯이 표준 방열량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1000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냥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756 하면 되겠죠. 756. 기역과 니은에 더한 것이 뭐다? 배관부하다. 여기 1과 2를 더한 것에 10% 89.6 89.6 그럼 그 다음 예열부하는 뭐냐? 위에 1, 2, 3을 더한 것에 0.2% 하니까 197.12 그럼 요거 4개를 다 더합니다. 그럼 이거 조금 늘려볼게요. 이제 다 봤으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이 4개를 다 더하면 이 킬로와트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4개를 다 구해내기에는 번거롭고 귀찮죠. 많이 귀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 니은, 뒤끝 1, 2, 3, 4 이렇게 4개를 다 썼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방법에 의해서 이 방법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에 있는 1번 공식이죠. 1번 공식 1번 공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1번 공식입니다. 뭐다? 급탕부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급탕부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방부하는 756이라고 눈으로 그냥 봐도 돼요. 이거는 눈으로 1000 곱하기 0.75 756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756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급탕부하와 난방부하였습니다. 급탕부하와 난방부하. 그럼 여기다가 뭐다? 1.1 곱하면 10%죠. 더해진 값입니다. 여기 1은 뭐냐면은 여기 1은 요 앞에서 더해진 값이 1이고 여기 1은 10, 이 1은 10%라는 뜻입니다. 0.1, 10%라는 뜻이죠. 그럼 넌 하면은 이미 110%란 말입니다. 110%의 결과값이 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넌 하면 110%의 결과값에다가 다시 1.2 그럼 여기 이런 바로 앞에서의 결과값이죠. 앞에 것의 결과값이죠. 그럼 2는 20%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계산기를 조작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길어지는데 계산기를 눌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답입니다. 이렇게 풀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도 사실상 다른 문제에 비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다른 문제.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급탕부하만 구해내면 급탕부하만 구하면 나머지는 사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수죠. 눈에 보이는 수 한 번 더 했다가 곱하기 1.1 곱하기 1.2 한 번, 두 번 더 누르는 셈이죠. 그러니까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해설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실제로 숙달되면은 이 방법대로 풀어버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어떤 체감 난이도가 뭐라고 합니까? 뭐 킬러 문제라고 합니까? 거의 뭐 여러분들 한번 힘들어 보세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추시면 더군다나 올해부터입니까?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죠. 네, 상대평가니까 이런 문제에서 맞춰주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우위죠. 네, 상대적인 평가니까 상대적인 우위. 절대평가는 점수만 나오면 되니까 상대적인 우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좀 여러 번 보셔서 특히 이 부분에서 이 계산기 이 부분 조작하는 방법도 한번 거듭해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많이 좀 숙달시켰으면 여러분도 아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 강의가 많이 미흡합니다. 사실 이런 강의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택관리사 계산 문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뭐 제가 좀 반응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뱉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응을 봐야 되겠죠. 반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칭찬도 해 주시면 제가 어떤 기출 문제를 모아 가지고, 기출 문제에 있는 계산 문제죠. 너무 쉬운 거는 빼고, 조금 복잡하다 싶은 것, 그리고 제 강의에서 나왔던 것과 좀 밀접한 관련 있는 문제들 한번 제가 쭉 한번 골라 가지고 어느 정도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고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다면 기출 문제도 한번 이렇게 이런 해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부탁이죠. 1강부터 아마 5강까지는 뭐 별 배너가 없었는데 6강, 7강 마지막 강의는 요 있는 위에와 요 밑에 아래에 있는 이제 배너를 보실 건데,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어떤 힘이 되겠죠,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 1강부터 7강까지의 문제와 그 해설, 답과 해설이 있는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래 보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일로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든 뭐 이메일로 보내든 아니면 그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든, 뭐 저도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컴퓨터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두 가지 방법,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에서 바로 파일 보내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